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크피르 전투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피르 전투기 아직도 쓰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걸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한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스텔스 핵미사일을 무려 1000발이나 만든다고 하네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1970년대 프랑스의 미라지3 도면을 훔쳐 개발한 3세대 전투기 크피르를 4.5세대급으로 개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스리랑카입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아이가 스리랑카 국방부와 크피르 전투기를 성능 개량을 위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 하레츠가 7월 2일 보도했습니다. IAI는 이번 개량에서 크피르 전투기의 기고를 교체해 비행 가능 시간을 연장하고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대폭 개량해 4.5세대급 전투기 성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량되는 패키지는 블락 60으로 명명된 개량 패키지인데요. ELM-2052 에이사 레이더, 디지털 레이더 경보장치, 링크 16 데이터 링크 시스템, 신형 미션 컴퓨터 등이 적용되어 이스라엘이 개발한 다양한 최신 무기들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공군의 크피르 블락 60은 ELM-2052 레이더를 이용해 150km 거리에서 64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해 더비 공대공 미사일로 6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황골 탈퇴 수준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피르와 중국제 J7을 운영하고 있는 스리랑카는 크피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 도입을 물색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기존 전투기 성능 개량으로 선회했고 대당 약 330만 달러, 한화 37억 5천만 원을 들여 14대의 4.5세대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크피르 전투기 이거 3차 중동전 이후에 만든 그 이스라엘제 전투기예요. 그런데 이거 미라지3하고 거의 흡사한데 미라지3를 프랑스로부터 라이센스 생산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가니까 이제 프랑스가 라이센스 생산을 못했습니다. 계약을 철회해버렸죠. 당시에 이제 스위스 공군이 이 라이센스 생산해서 미라지3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모사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 스위스에 들어가 있던 미라지3 설계 도면 지금이야 뭐 USB 하나에 다 집어넣으면 되지만 그때는 전부 진짜 종이 도면 아니겠습니까? 무려 20만 장. 그 20만 장을 통으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이 만든 게 바로 크피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라지3의 발전행위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됐겠냐라는 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앞에서는 중동 국가들 생각해서 계약을 철회하는 듯한 모양새를 하면서 스위스를 우회해서 미라지3의 도면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만 장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이 크피르고 이 크피르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에도 수출했고 스리랑카에도 수출했는데 스리랑카는 이거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냥 스크랩 처리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그 21 전투기의 중국판인 J7, 그 J7 전투기 지금 달랑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스리랑카 공군인데 그 스리랑카 공군이 J7 전투기 3대 가지고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피르 전투기 스크랩 처리되어 있는 거 이거의 후속 기종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전투기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대당 뭐 프로그램 코스트로 하면 1억 달러는 다 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고민 끝에 다시 이스라엘과 접촉해 보니까 이걸 다시 꺼내서 개량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골 보강해가지고 수명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레이더를 ELM-2052 이거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이 레이더 ELM-2052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공군의 FA-50에 들어가 있는 2032 레이더의 A사 레이더 버전입니다. 2032는 기계식인데 이걸 이제 A사로 업그레이드한 게 2052예요. 150km를 볼 수 있습니다. 64개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고 그런 거에 굉장히 성능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비 미사일을 집어넣는데 이 더미는 한 100km 이상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공군은 뭐 큰 돈 안 들이고 3,300만 달러 들여가지고 전투기 반대 값도 안 되는 그 가격을 가지고 이 14대의 크피르 전투기를 완전히 4.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뭐 스리랑카가 사실은 이 인도 또 바다 건너
미얀마 뭐 이런 데를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뭐 인도가 스리랑카를 잡아먹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을 대항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주변국에서 결코 꿀리지 않는 그런 전투기 성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스라엘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무서운 무기 만드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를 엄청난 수준으로 확대시킬 게임 체인저가 하나 또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스텔스 순항미사일, 그것도 핵탄두를 탑재한 핵순항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차세대 핵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퇴역한 AGM-129 미사일, AGM-86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계약인데요. 기존의 제즘 계열보다 훨씬 긴 2000km 이상의 사거리와 고도의 스텔스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레이시온 주관으로 개발되는 이 미사일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핵탄두 W80-4 또는 고성능 재래식 탄두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W80-4 탄두는 기존의 탄두보다 안정성이 향상되고 위력은 동일한 150킬로톤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오는 2027년까지 신형 핵 순항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하고 최소 1000발을 구매해서 B-52와 B-21 폭격기의 주력 스탠드오프 핵무장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무기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미군은 지난 20여 년간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받아온 폭격기의 장거리 공대지 핵공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러시아는 AGM-129 스텔스 핵미사일을 엄청난 위협으로 여겨서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서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간주해 왔는데요. 스텔스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핵미사일의 재등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AGM-129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부터 미국이 만들었던 바로 그 스텔스 장거리 핵 순항 미사일인데 이거 사거리가 무려 3,000에서 3,500km예요. 굉장히 긴 사거리죠. 덩치도 크고 이걸 이제 B2에 넣으려고 만들었던 건데 이제 전략무기 감축 협정하면서 아니 B2 엄청난 스텔스 능력에다가 또 스텔스 미사일 집어넣는 이거는 반칙이잖아. 이건 하지 말자. 이거 좀 빼줘. 라고 소련이 나중엔 또 러시아가 미국에 애걸복걸 해가지고 B2에는 이걸 넣지 않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이것도 이제 조기 퇴역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AGM-86 토마호크하고는 좀 다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데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집어넣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것도 최근에 다 퇴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폭격기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제즘, 근데 제즘 사거리가 370k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즘 ER 900km, 그것도 짧죠. 이런 거 2500km, 3500km 이런 거 쓰다가 그래서 이제 제즘 XR, 그것도 1500km죠. 그래서 진짜 긴 거 스텔스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1000발 이상. 그런데 여기에는 최신형 핵탄두 W80-4 버전 집어넣고 150킬로톤. 그러면 B-21 폭격기 지금 대량 생산 눈앞에 두고 있죠. 스텔스입니다. 스텔스인데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는 거죠. 그럼 괌에서 B-21이 떴다. 뭐 괌 비행장 가면 그 인근 리조트나 이런 데서 다 보입니다. 비행기 뜨는 거. 그러니까 뜨네. 아마 그 중국 정보원이 반드시 괌 비행장 인근 리조트에 가 있겠죠. 항상 상주하고 있겠죠. B-21 레이더에 안 보니까 B-21 하나 뜨네. 근데 B-21 뜨면 이 안에 이 스텔스 핵 미사일 사거리가 지금 최소 2000km인데 아마 3000km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실은 스텔스 핵 폭격기가 떴다. 중국이 긴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또 저위력으로 만든다. 150킬로톤이 아니고 15킬로톤 또는 1.5킬로톤 이런 거로 만든다. 김정은 정말 뭐 벌벌 떨리겠죠. 저위력 핵탄두는 진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핵무기를 1000발 이상 만든다고 하는 미국의 패기 정말 부럽네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협상 잘해서 우리는 핵무기가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능력이 한미 관계를 개선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냉전 시기 이후에 오바마 정부 이렇게 들어오면서 미국의 핵 전력이 굉장히 다운됐는데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